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치매 대상자의 돌봄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대상자의 돌봄의 정의와 함께 각 구체적으로 치매 대상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돌봄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렇다면 돌봄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돌봄이라는 것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를 우리가 돌봄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치매 돌봄의 정의는 어떻게 나타날까를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치매 대상자의 돌봄이란 치매 대상자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거나 보조하고 지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돌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치매는 우리의 다발성인 여러 가지 인지장애를 포함해서 그것을 통한 일상생활의 능력에 장애가 생기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치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인지장애 문제, 그 다음에 일상생활 능력 문제,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치매 대상자의 돌봄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원칙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지만 각 개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 중심의 돌봄을 제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치매 대상자 개인의 독특한 삶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을 제공해야 돼요. 치매 대상자들은 각각의 생활사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것을 끄집어내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대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개개인의 독특한 개인사를 꼭 알아야 되고 그를 바탕으로 돌봄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여서 이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거나 잘 할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은 우리들의 삶을 앞서가신 어르신들이란 것을 존경하는 마음들을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분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치매 대상자의 이상행동은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인지기능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들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하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이 나타날 때 이분은 왜 이럴까? 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 표현하자 하는 것들이 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상 행동이 나타나구나.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을 돌봐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가족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가족을 지지해야 돼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대상자의 정보는 가족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우리가 없을 때에는 가족도 또 돌봄을 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과 우리들 간의 이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만 이 대상자를 우리가 더 잘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교류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고립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 사회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보면 치매 돌봄의 행동 지침이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우리가 앞에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들이 더 빨리 퇴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드려야 돼요. 두 번째, 치매 대상자가 과거의 경험했던 익숙한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더 적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환경을 최대한 제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대상자의 잔존 기능을 파악하여 최대한 이용한다. 이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얘기인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최대한 파악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매 대상자의 인지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적 질환을 파악해야 돼요. 노인 대상자들은 보면은 치매에 있는 노인 대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연세에 드신 분들을 보시면 한두 가지 이상들은 꼭 질환을 갖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 같은 거 있잖아요. 무릎 안 좋으시거나 허리 안 좋으시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들 갖고 계시거나 뭐 이런 질환들을 한두 가지씩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이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치매 증상을 나타낼 때에 더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신체 질환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돌봄 시 기억을 자극하여서 최소한이라도 대상자가 참여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돌봄 계획 시에 또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대상자와 가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대상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 기능이 남아 있을 때에는 동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심해지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돌봄을 제공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항상 그 돌봄에 대한 계획과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 대해서 가족과 충분한 상의와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억제제 사용을 가급적 피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행동이 이제 가끔 이제 과격하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게 심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과격한, 위험할 상태가 아니라면 억제제는 최소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에 이제 목표가 있어요. 이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저희가 나눠 놓긴 했지만 이게 대상자에 따라서 이게 초기, 중기, 말기 이게 구분이 정확히 나눠지진 않아요. 각 대상자별로 그때그때 보셔서 저희가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나누는 부분은 이제 초기 치매의 궁극적 목표는 기능을 증진하는 거예요. 이제 인지 기능이 점점점 퇴화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퇴화하지만 그 퇴화하는 기능 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자꾸 개발시켜 주셔서 보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리들이 증진시키는 게 초기 치매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꾸 사용할 수 있게, 머리도 신체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동작은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힌트를 준다든가 말로만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옆에서 동작을 보여주는 것 정도만 하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최소한으로 해서 직접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동작은 간단하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갈수록 이분들이 이것들을 일단 패턴들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기능들이 더 나빠지게 되면 이 정상적인 규칙적인 생활들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고
아, 이분들이 더 심해지시는구나. 아, 이 부분들이 더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중기 치매 때에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를 해요. 이제 중기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더 개발해 드리거나 하는 것은 좀 힘들고요. 지금 남아있는 잔존 기능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최대한 유지하여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행위들을 모두 단계화를 해요. 그래서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단계 해서 어느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안 되는 부분만 우리들이 도와주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하지 못하는 자기를 확인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 되는 부분도 최소한으로 해서 되도록 직접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더 쉽죠. 일이 빨리 진행되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동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 정도로 함으로써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합니다. 말기 치매에는 우리가 돌보는 목표를 뭘로 잡았냐면요. 기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안위를 제공하는 것,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저희가 목표로 잡아요. 말기 정도 되면 기능이 거의 이제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그 기능들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이분들이 잘 표현을 못해요. 그렇지만 이분들 최대한 편하게 우리들이 돌봐주는 것,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 정도 되면 움직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많은 합병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혹시 생겼다면 그 합병증을 빨리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말기 치매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 대상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돌봄을 제공해야 해요. 이분들이 이 정도 말기 정도 되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잘 관찰하셔서 그 언어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라도 요거를 파악하여서 돌봄을 제공해야 드려야 되고요.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안전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 드려야 되고요. 신체적 합병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치매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치매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치매에 의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그리고 혹시 생겼다면 이것을 빨리 치료하고 관리하고 회복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돌봐주는 것이 우리들의 말기의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대상자와의 이제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의사소통이 갈수록 이제 변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단계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제 관계를 형성할 때 정말 의사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중요한 거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밑바탕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인간 중심 돌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요. 돌봄을 제공할 때 이제 질병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돌봐야 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질환, 어떤 병명 이거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다가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대상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선호도 이제 가치관에 맞게 이제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오시면서 쌓아져 왔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자의 시각을 존중해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대상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대상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에 나의 판단으로 가지고서는 그분을 부정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의사소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어요. 대상자의 신체 상태, 치매 정도에 따른 언어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초기, 중기, 말기로 갈수록 그 언어 소통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부분 말을 못 알아듣거나 어느 정도의 간단한 단어를 조합하고, 나중에 갈 때는 이제 말을 표현을 못하고 어떤 음성 정도만 나타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그 언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간단한 언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말을 길게 하거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한 문장에 있으면 이분들은 따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셔야 되고, 일상적인 어휘, 짧은 문장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막연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분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분들에게 언어 소통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에 각 단계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단계 나눌 때 한 단계에 한 가지씩 질문, 한 가지씩 설명으로 이분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천천히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비난하거나 화나거나 화를 내시거나 비웃거나 무시하는 언어를 사용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분들을 대할 때는 좀 낮은 목소리, 그리고 상냥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이분들에게 다가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보시면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렇다고 아이 대하듯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적인 문장을 사용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세요 보다는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처럼 긍정적인 문장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와 논쟁을 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우리가 앞에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이분들은 논쟁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하다 보니 이분들이 자기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상 행동에 대해서 이제 상기시키셔서는 안 돼요. 왜 이상한 행동할 때 왜 그렇게 하냐고 자꾸 따져 묻으시는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환기시켜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갈수록 언어적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소리 같은 흉내내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에게 잘 모르시기 때문에 글이나 그림이나 뭐 사진 같은 걸 보여주셔서 그것도 의사소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표현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눈을 맞추거나 손 잡아주거나 토닥여주시는 거,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이제 긍정의 표현 끄덕이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대상자에게 이제 신체적 표현을 할 때는 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분들은 옆에서나 뒤에서 얘기하면 혼돈이 되거나 무서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면에서 다가가셔야 되고요.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자세가 위에서 내려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태도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맞춰주시고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해주셔야 되고, 관심 있는 표현들을 내가 잘 듣고 있다는 것들을 주의 깊게 한 번씩 꼭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돌봄은 이제 우리가 제공하면서 원칙이 있는데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다시 살펴보면요.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준다. 대상자의 상태에 맞게 제공한다. 그리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이 안전에 주의하는 것은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저희들도 안전에 주의한다가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1강 보고요. 다음 시간에 2강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